텍사스에 끝없이 펼쳐진 황야, 그 중심에 자리한 존 밀러의 목장은 한때 지역에서 가장 번성했던 목장이었습니다. 수백 마리의 양들이 드넓은 초원을 자유롭게 돌아다녔고 목장 주변으로는 푸른 하늘 아래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코요테의 무리가 출몰하며 목장은 깊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코요테들은 밤이면 몰래 나타나 양들을 공격했고 그로 인해 밀러는 매일 아침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울타리를 높이고 최신 기술로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코요테들의 기민함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목장의 양떼는 점점 줄어들었고 밀러의 마음속에도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피해로 인해 목장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밀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축산업 관계자를 통해 한국 출신의 김민수 교수와 연락하게 됩니다. 김 교수는 동물 행동학 전문가로 한국의 전통 견종인 진돗개가 가진 뛰어난 방어 능력을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진돗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밀러는 의아해했습니다. 한국의 개가 어떻게 텍사스의 코요테를 막아줄 수 있다는 거지? 그는 반신반의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김 교수가 보여준 자료와 영상은 놀라웠습니다. 진돗개의 날렵한 움직임, 주인에게 충성심을 바탕으로 한 방어 본능, 그리고 높은 지능은 정말 특별해 보였습니다. 이건 마지막 방법일지도 몰라. 목장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방법이든 써야 했던 밀러는 김 교수의 도움을 받아 진돗개 한 마리를 들여오기로 결심합니다. 몇 주 뒤 한국에서 도착한 진돗개 한 마리가 목장에 도착했습니다. 강인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진돗개는 김 교수가 이름 붙여준 대로 태산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태산은 낯선 환경에 금세 적응하며 목장을 살펴보는 모습으로 밀러와 그의 가족들에게 첫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과연 태산이 코요테 무리로부터 목장을 지킬 수 있을까요? 태산이 목장에 도착한 첫날 밤, 밀러는 긴장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태산이 과연 코요테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또 다른 실패로 끝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태산은 목장 주변을 조용히 순찰하며 코요테의 흔적을 탐지하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임무를 알고 있다는 듯 결연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코요테의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 울타리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는 밀러의 불안감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과 달랐습니다. 태산이 민첩하게 반응하며 울타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코요테의 무리를 향해 강렬한 경고의 울음을 내질렀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강렬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고 코요테들은 처음에는 다가올 듯하다가 이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코요테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몇 마리가 울타리를 넘으려는 순간 태산은 순식간에 돌진하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가 보이는 강렬한 기세에 코요테들은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목장의 깊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태산의 눈은 마치 자신이 이 땅의 수호자임을 선언하는 듯했습니다. 밀러와 그의 가족은 숨을 죽이며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태산의 존재감은 놀라웠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와 행동은 마치 코요테들에게 여기서 더 이상 넘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그날 밤 코요테 무리는 목장에서 더 이상 시도하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밀러는 무사한 양떼들을 보며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태산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태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태산은 밀러의 기대를 뛰어넘는 첫 임무를 훌륭히 완수했지만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태산이 앞으로도 목장을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코요테들이 다음엔 어떤 방법으로 돌아올지 궁금증이 고조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목장은 태산 덕분에 평온함을 되찾는 듯했습니다. 밀러는 태산이 단순히 코요테를 겁주는 것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울타리 근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양떼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그들 주변을 자연스럽게 순찰하며 보이지 않는 방어선을 형성했습니다. 태산의 민첩한 동작과 신중한 행동은 밀러의 가족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상황은 다시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코요테 무리가 이전보다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울타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 감지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울타리를 넘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목장 한쪽 끝에 위치한 약한 지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밀러는 이를 감지했지만 늦은 밤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사는 이미 상황을 파악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무리의 움직임을 감지하자 곧바로 그 약한 지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코요테 몇 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양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순간 태사는 맹렬한 속도로 달려가며 강렬한 경고음과 함께 공격 태세를 취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태산이 단순히 코요테들을 쫓아내는데 그치지 않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며 무리를 분산시키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산은 먼저 가장 대담하게 울타리를 넘은 코요테를 향해 접근하며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이후 다른 코요테들에게도 일일이 경고를 보내며 무리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본능에 의한 것이었지만 마치 전략을 짜는 듯한 치밀함이 느껴졌습니다. 코요테들은 결국 혼란에 빠져 뿔뿔이 흩어졌고 다시는 쉽게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기세로 도망쳤습니다. 태산의 활약을 지켜본 밀러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이건 단순히 운이 아니라 태산의 타고난 능력이야 라며 그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밀러는 태산에게 더욱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목장의 미래에 대한 희망도 커져갔습니다. 태산은 이제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목장의 수호신 같은 존재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태산이 코요테 무리를 여러 차례 물리친 이후 밀러의 목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주변 이웃 목장주들도 이 소식을 듣고 흥미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태산이 단순히 용맹함뿐만 아니라 예리한 판단력과 대처 능력을 보여준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졌습니다. 어느 날 옆마을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빌 톰슨이 밀러의 목장을 방문했습니다. 빌은 자신의 목장도 코요테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며 태산의 활약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밀러는 흔쾌히 태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태산이 어떻게 양떼를 보호했는지 구체적인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빌은 태산을 직접 보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태산의 예리한 눈빛과 당당한 자세는 일반적인 개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이 녀석이 정말로 코요테 무리를 막아냈다고? 빌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지만 밀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빌, 태산이 우리 목장을 구했어.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야.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을 지키는 데 있어서 끝까지 충성하고 필요하다면 목숨을 걸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 그날 이후로 빌뿐만 아니라 다른 목장주들도 태산과 진돗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지역 신문 기자가 밀러의 목장을 방문해 태산과 그의 활약을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태산은 이제 단순히 밀러의 목장을 지키는 개를 넘어 텍사스 전역에서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김민수 교수도 이 소식을 듣고는 기뻐하며 밀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진돗개는 한국의 전통적이고 소중한 유산입니다. 태산이 이렇게 훌륭한 역할을 해줘서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며 다른 진돗개들을 텍사스에 소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태산이 목장에서의 평화만 가져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코요테 무리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코요테들은 몇 번의 실패 이후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태산의 존재가 목장을 보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밀러는 여전히 경계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코요테들은 쉽게 물러서는 상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목장주들 사이에서 태산과 같은 진돗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진돗개가 텍사스 축산업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관심 속에서도 태산은 단 한 가지 임무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와 목장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산은 또 한 번 긴박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코요테 무리는 지난번보다 더 영리하게 움직이며 목장의 방어망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코요테들은 분산작전을 사용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하며 태산의 주의를 흩트리려 했습니다. 이 전략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더 조직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태산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는 먼저 가장 가까운 울타리 쪽으로 돌진하며 코요테 몇 마리를 몰아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도 울타리를 넘어 양들에게 접근하려는 코요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산은 즉시 방향을 바꾸어 그쪽으로 달려갔고
때로는 울타리 위로 몸을 날려 더 공격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때 밀러는 비상 알림음을 듣고 밖으로 나와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코요테들은 태산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끝없이 방향을 바꿨고 태산은 숨 돌릴 틈 없이 목장의 이곳저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밀러는 태산의 엄청난 체력과 집중력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걱정이 들었습니다. 태산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태산은 놀라운 전략적 판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목장의 중심부로 이동해 한자리에 자리 잡더니 울타리 전체를 한눈에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서 짧고 강렬한 경고음을 냈습니다. 그 소리는 코요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지킨다. 감히 넘보지 마라. 이후 태산은 자신의 몸을 낮추며 잠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은 코요테들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코요테들은 태산의 단호한 태도와 전략적인 움직임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고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산은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목장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야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날 밤의 태산은 단순한 개가 아니라 전장에서 전술을 펼치는 장군과도 같았습니다. 밀러는 이 장면을 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태산은 단순히 강한 개가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가족과 목장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는 존재라는 것을. 다음 날 이웃 목장주 빌이 상황을 들은 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태산의 활약을 듣고 감탄하며 진돗개를 자신의 목장에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밀러, 태산은 그저 개가 아니야. 그는 축복이야. 이런 동물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밀러는 빌의 말을 듣고 태산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태산의 이야기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텍사스의 목장 문화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밀러는 여전히 고민했습니다. 태산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게 하는 건 공평하지 않아. 그는 김 교수와 상의하여 추가적으로 진돗개를 도입할 방법을 논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태산의 활약은 밀러의 목장뿐만 아니라 이웃 목장들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태산 덕분에 코요테의 공격이 줄어들었고 목장의 양떼들은 오랜만에 안전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요테 무리는 완전히 물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목장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코요테들은 다시 한번 치밀한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의 분산 작전을 뛰어넘어 울타리 안쪽으로 숨어 들어오는 방법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한밤중 울타리 아래를 파고들어 목장 안으로 침투한 몇 마리의 코요테가 태산의 눈을 피하려 했습니다. 태산은 코요테의 움직임을 감지했지만 예상치 못한 공격 방식에 약간의 혼란을 느꼈습니다. 코요테 몇 마리가 이미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양떼 가까이 접근했을 때 태산은 짧은 울음소리로 밀러에게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태산의 울음에 잠에서 깬 밀러는 손전등을 들고 급히 달려 나왔습니다. 그 순간 태산은 단독으로 울타리 안의 코요테들과 맞섰습니다. 그는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코요테를 몰아내려고 했지만 코요테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태산의 몸 여기저기에 생채기가 생겼고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태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밀러는 태산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집 안에 소총을 들고 울타리로 달려가 코요테들을 쫓아냈습니다. 태산은 코요테들이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꼿꼿이 서서 그들을 주시했고 마지막 코요테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긴장을 풀었습니다. 다음 날 태산은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양떼 근처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밀러는 태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태산, 내가 없었다면 어젯밤은 정말 끔찍했을 거야. 너는 우리 목장의 영웅이야. 밀러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밀러는 태산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두어선 안 된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김민수 교수에게 다시 연락해 추가적인 진돗개 도입을 요청했고 김 교수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태산의 시련은 그의 놀라운 용기와 헌신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진돗개의 가능성을 다시금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텍사스의 여러 목장주들은 진돗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고
진돗개의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태산의 부상을 본 밀러는 더욱 깊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태산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작은 쉼터를 만들어 주었고 태산이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태산은 밀러의 따뜻한 돌봄 속에서 빠르게 회복했지만 여전히 양떼 근처를 떠나지 않으며 자신이 맡은 임무를 이어갔습니다. 이웃 목장주 빌도 태산의 활약에 더욱 감명받았습니다. 그는 진돗개의 신뢰와 능력을 목격한 후 자신도 진돗개를 도입하기 위해 김 교수와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김 교수는 빌과 통화하며 진돗개의 특성과 훈련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훈련으로만 움직이는 개가 아닙니다. 그들의 본능적인 충성심과 보호 본능은 어떤 개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특히 목장의 환경에 적응하면 더욱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겁니다. 몇 주 후 빌의 목장에도 한 마리의 진돗개가 도착했습니다. 태산과 비슷한 체격의 진돗개는 이름이 백호로 목장의 새로운 수호견이 되었습니다. 밀러와 빌은 두 진돗개를 서로 소개하기로 했고 두 목장은 점차 협력 관계를 맺으며 더욱 안전한 환경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밀러는 태산과 백호의 만남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태산은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였지만 곧 백호와 자연스럽게 교감하며 목장의 순찰 범위를 서로 나눴습니다. 백호는 태산의 행동을 본보기로 삼으며 빠르게 자신의 역할을 이해했고 두 마리의 진돗개는 서로 호흡을 맞추며 코요테들에 대항하는 완벽한 방어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코요테들은 이제 두 목장에 접근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태산과 백호의 협업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목장 운영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밀러와 빌은 진돗개의 잠재력이 단순히 목장 보호를 넘어 목장주들 사이의 협력과 공동체 형성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돗개의 활약은 지역 축산업 전반에 걸쳐 점점 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태산은 이제 단순히 한 목장의 수호견이 아니라 텍사스 축산업에서 진돗개의 위상을 알리는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태산과 백호의 활약 이후 텍사스 전역에서 진돗개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밀러와 빌의 목장은 지역 신문과 방송에 소개되었고 진돗개의 뛰어난 능력과 충성심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목장을 운영하는 여러 축산업자들은 진돗개를 도입하기 위해 김민수 교수와 접촉을 시도했고 진돗개의 수요는 급증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 기회를 활용해 한국에서 진돗개를 더 많이 들여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단순히 진돗개를 수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돗개의 특성과 훈련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돗개의 새로운 환경 적응을 돕고 축산업자들이 진돗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한편 밀러의 목장에서는 태산이 여전히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장의 중심에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대상들을 주시하며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이제 백호도 있었습니다. 두 마리의 진돗개는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며 목장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밀러는 태산과 함께 지내온 시간을 떠올리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는 태산이 단순히 양떼를 보호하는 개가 아니라 목장의 미래를 바꾼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산, 너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목장을 구한 영웅이야. 내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어. 밀러는 태산을 쓰다듬으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몇 달 후 김 교수는 밀러를 통해 텍사스에서 진돗개 커뮤니티를 형성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진돗개를 보유한 목장주들이 모여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진돗개 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었습니다. 밀러와 빌은 적극적으로 이에 참여했고 이 행사에서 태산과 백호는 특별히 소개되었습니다. 행사 당일 진돗개들은 목장을 지키는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교감을 보여주는 시범을 선보였습니다. 태산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며 그의 지혜와 충성심이 단순히 목장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태산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목장의 성공 사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국의 전통 견종인 진돗개의 우수성과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축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밀러는 태산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태산, 너는 단순히 한 목장의 영웅이 아니야. 넌 이곳 텍사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야. 그는 태산과 함께 목장 언덕에 올라 석양을 바라보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더 많은 가능성을 만들어 보자.